따라. 그리고 호수 밑바닥 끝까지 가는 거다. 역시 자네의 수색 솜씨만큼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군, 스타버. 금화 2개는 자네 것이야. 1개는 이 쌍둥이 손원들에게 넘기자고. 이 피코드 타운에 새로운 주민들이 온 건 무척이나 오랜만이군. 나는 이 불쌍한 선원들을 보살피며 이 마을을 만들고 머지않아 이들을 이끌고 마지막 항해를 나갈 선장 에이헤브다. 오, 열렬한 환영이군, 이스마엘. 내 배 선원들은 누구보다 충성스럽지.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선원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살잡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나를 공격한다는 건 그저 자살 행위 아니겠나. 자, 어쩔 건가. 여기 있는 스타벅이 너그러운 마음씨로 너희들을 구조했고 내 마을에 초대까지 해주었지만 너희는 그 은혜를 개박살내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지. 만약 일반적인 항해였다면 그대로 줄에 매달아 호수에 던져 넣고 배 밑바닥을 훑게 만들었을 텐데. 너무 그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보지 말도록. 다행이지. 왜냐하면 나는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닌 선장이니까. 방금까지의 결례는 넘어가 주지. 나는 너희에게 물어볼 것이 있고 너희 또한 마찬가지겠지. 그러니 나와 대화를 나누려는 용의가 있다면 내 선장실로 들어오도록. 어디까지나 평화롭게 말이야. 누추한 자리를 내주는 건 이해를 해주도록. 럼주라도 있으면 금상첨화였을 테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술병만큼은 흘러들어오지 않더군. 감히 맞춰볼까? 너희는 이 창백한 고래로부터 삼켜진 무언가를 찾으러 자진해서 들어왔고, 그렇다는 건 너희 역시도 인어가 될 수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은 거고. 알고 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막대기 같은 것을 찾고 있겠지. 내가 틀렸나? 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지. 내가 보았다는 증거를 말해주지. 그 가지에서는 멀리서부터 황금빛을 발산한다. 눈부시면서도 눈을 멀지 않게 할 정도로 따뜻한 느낌이지. 하! 내가 왜 숨길 거로 생각하지? 난 감출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확실하게 하지. 오히려 감추려고 하는 건 자네들이지 않나? 그 막대의 이름이 황금가지라고 했던가. 그렇다면 황금가지라는 건 이 빌어먹을 고래의 가장 중심에 있다. 고동소리가 들리는 곳. 이것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 심장. 억을 뿜어내는 지독한 심장. 하지만 다행으로 여기시게 마침 우리 피코드호의 목적지 또한 같으며 고래를 잡으러 떠나는 출항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니 심장을 터뜨리는 것만이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거든. 운명이란 때로 그런 것 아니겠나. 나의 운명은 내가 이 창백한 고래의 심장을 꿰뚫게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지. 나는 이곳에서 너희들의 이빨을 다 합쳐도 모자랄 만큼 수많은 항해를 시도했으며 곳곳을 돌아다녔고 남김없이 기억하고 있다. 또한
나는 호수에서 이것의 가죽을 뚫어내기 위해 해보지 않은 시도가 없었지. 미리 수고를 덜어주자면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쑤셔박아도 이것의 가죽은 알사의 요새와 같아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질길 거다. 뭐 믿지 못하겠다면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로 시도를 해봐도 좋겠지. 우리는 누구보다 알고 있다.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는 이곳을 제정신으로 버티기란 힘들어. 불쌍한 우리 선원들을 보아라. 흰색의 점막이 금방이라도 온몸을 덮을 것 같지만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위장에서 흘러들어오는 배 파편들을 건져내며 퀴케그가 사냥해온 인어들의 시체를 질겅이며 견디는 게 전부지. 그러니 이것은 제안이다. 이 선원들을 모두 구출할 의무가 있는 나, 피코드호의 선장이자 피코드타운의 대장 에이헤브가 너희에게 하는 제안. 나는 이놈의 심장을 터뜨릴 거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실행만 남은 상태지. 우리의 목적은 같지만 전리품은 다르다. 내 계획을 도와준다면 너희는 황금가지를 챙길 것이고 우리는 이 고래를 잡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지. 아하, 너희끼리도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나 보군. 당연하지.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내세우는 조건은 전부 너희에게 절박할 정도로 필요하고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우연적인 기회들을 운명이라고 하는 거다. 운명이 다가왔을 때 쥐어잡는 것부터 배워야겠군. 여기 뱃사람들은 모두 그걸 알고 있지. 정말 훌륭한 표정으로 뱃사람다운 말을 내뱉을 수 있게 되었군, 이스마엘. 어떻게 모를 수 있겠나. 내가 이 고래에게 삼켜지기 직전 넌 난파된 뱃조각 틈바구니에서 내 이름을 목청껏 불렀지. 어제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군. 그때 나는 네 눈을 보았고 찰나였을지라도 네 마음속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지. 네가 그토록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걸 내어주겠다. 나의 심장이지. 있잖아, 이스마엘. 나는 네 인생 최대의 소원이 탄생하는 모습을 제일 처음 유일하게 목도한 사람이야. 그때 네 안에서 깨어난 단 한 가지의 집념이 악에 바친 시선과 고함으로 사정없이 나를 찌르고 있었거든. 아마 너는 그 생각만으로 버티며 이곳까지 온 거겠지? 저들이 찾겠다는 황금가지. 넌 그런 것 따위 안중에도 없지. 그렇고 말고. 내게는 나의 심장이 황금가지요, 보물상자이자 금화일 테니. 나는 알았지. 너는 여전히 훌륭한 뱃사람의 작살잡이라는 걸. 나와 눈을 처음 마주칠 때부터 열렬한 원한이 담긴 시선으로 나를 찔러댔지 않나. 단 한순간도 피하는 일 없이. 역시 너는 작살잡이에 가장 어울려. 내가 고래였다면 나서서 내게 심장을 바쳤을 거다. 그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건 네가 더 잘 알겠지, 이스마엘. 너는 내 뭉쳐진 이 열망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아니까. 내가 이 고래의 심장을 터뜨려 주게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게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겠다. 어떤 식으로 죽이든 방법은 상관없어.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자, 지금이라도 내 동맥을 끊어내고 싶지 않나?
내가 목적을 달성한다면 이렇게 동맥이 가장 잘 보이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목도 친절히 꺾어줄 수 있어. 이 날카롭게 다듬어진 작살,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하며 매일 밤을 갈았겠지. 그것이 사명이자 운명처럼 느껴왔을 거다. 마치 나처럼. 내가 누구보다 너를 잘 이해하지. 그 애절한 마음을, 증오스러운 나날을. 하지만 하지 않지. 너는 너무 잘 알거든. 시퍼런 날이 든 작살이 목에 나 있는 솜털을 긁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날 죽이기엔 네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알아. 불쌍하고 영리하기까지 하지. 제 주제를 너무 잘 알잖아. 참 다행이야. 네가 멍청해서 이렇게 굴러들어오는 기회를 걷어차는 한심한 선원이 아니라는 게. 창백한 고래를 죽이기만 한다면, 내 손으로 끝을 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굴러들어온 심장을 꿰뚫어라, 이스마엘. 나의 모든 것은 그때 완성돼. 그 이후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하! 좋아, 좋은 눈이야. 네 대답이 벌써 보여. 머릿속에는 이미 들렸지. 그래, 뱃놈이 목표를 가졌으면 그런 눈이어야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스마엘. 꿰뚫을 보람이 있는 용암고래보다 뜨거운 피를 토해내며 벌떡이는 심장이 되어주지. 심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꼭 완수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심장에 가기 위해서는 두 척의 배가 두 개의 길을 각각 동시에 가야만 하지. 우리 피쿼드호는 최장을 지나갈 것이다. 해라. 최장은 까마득히 넓으며 산성액이 거세다. 어떤 시간에 어디서 그것이 나오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지. 그래서 이곳을 하나도 모르는 어리바리한 너희보다는 여기서 구를 대로 구른 놈들이 적합하다. 또한 최장은 인어들이 제일 많이 서식하는 구역이다. 평생을 인어와 고래를 잡는 데 썼던 우리 선원들에게 유리한 항해지. 그렇다고 특별히 까다롭게 강한 인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로 밀어붙이는 게 적합하다. 우리는 최장의 끝에서 그곳에 있는 가장 두꺼운 정맥을 잘라낼 것이다. 그럼 심장에서부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왼쪽 좌심방이 열린다. 이쪽 배로 연결된 심장의 우심방. 이곳은 길이 좁아서 작은 배로도 충분하다. 무엇보다 너희를 보내려는 길에 고래도 인어가 아닌 다른 것들이 흘러들어왔더군. 수는 적어 보였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너희 같은 소수의 인원은 대규모 전투보다 그런 까다로운 놈들을 상대하는 게 적격으로 보였다. 너희가 없었다면 스타벅과 퀴케그를 포함한 정예 인원을 10명은 보내야 했겠지. 정예 선원이 한쪽으로 치중된 항해는 실패율을 올린다. 여간 골치 아프지 않을 수 없었어. 하지만 운명적으로 나타나주니 이제 와서 이렇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군. 운명이란 놈은 이렇게 제멋대로지. 짐작 가는 게 있나 보군. 역시 너희를 마주한 건 운명이야. 이 고래를 잡을 운명. 너희가 그곳의 괴물들을 죽이고 마찬가지로 동맥을 자르면 우심방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는 심실이 만나는 이 심장에서 합류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심장의 핵, 즉 심장의 심장을 터뜨리는 거다. 이렇게 큼지막한 것과 싸운 적은 없나 보군. 이렇게나 큰 놈이면 심장을 뛰게 하는 심장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악인 맥동하는 그 심장을 터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볼 수 있으리라. 바깥쪽에서부터 새어나오는 자애로운 태양빛을. 그러고 나서는 내게 꽂아라. 내 숨을 먹게 할 최후의 작사를. 자, 집결지에서 만나지. 모두 좋은 항해가 되도록. 나의 선원들이여, 그토록 고대하던 태양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비릿하고 비열한 도시의 공기를 마시는 것도 말이야. 자기 위치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내 배에서 무슨 소란이지? 정신 차려라, 피. 저건 그냥 인어다. 피, 지하실의 소리는 듣지 말고 호수 너머를 보도록. 우린 창백한 고래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저것의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건 그것이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니까. 저것이 우리를 창백한 고래에게 이끌어줄 테니. 내가 말했지. 내 배에서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난 아직 너희에게 죽어도 좋다는 허락을 내준 적이 없다. 피쿼드호는 창백한 증오의 고래에 거의 다 도달했다. 이제 필요한 건 올바른 나침반뿐이지. 우리 눈앞에 인어가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거다. 그 고래에게 먹힌 것은 곧 백색의 인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인어를 지하실에 있는 큰 수조 안에 가둬라. 본능적으로 증오와 미움의 고래가 있는 방향만을 향해 헤엄쳐 갈 거다. 스타벅, 아래로 조각배 하나를 내려라. 어디선가 들린다. 스톱의 목소리다. 모두 똑바로 들어라. 그 고래를 죽이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진 위대한 선원 스톱의 목소리가 저 호수 어딘가를 떠돈다. 우리는 급박한 항해를 위해 그를 다시 태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다. 비록 목숨을 건 사투 끝에 배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을 넘실대고 있지만 곧 내가 내린 조각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가 외친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 바락바락 외친다. 그 목소리가 우리를 보고 나아가라고 한다. 나는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장 먼저 가까운 항구를 찾을 것이다. 그곳은 있다. 스톱이 행복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겠지. 나는 그에게 걸맞은 보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끈질겼던 항해에 대해 긴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 나누리라. 그곳은 너희도 있다. 너희 모두가 있다. 스톱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밤 주점의 모두에게 술을 살 것이다. 이 항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보장된다. 그의 외침에 보답하자. 증오의 창백한 고래를 죽인다. 모두가 동참하라. 세상과 도시가 가지고 있던 그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그 증오스러운 악을 없애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모든 고난, 모든 부조리, 모든 이별은 그 고래가 자아내는 악에 의해 자행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죽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소리쳐라! 외쳐라! 기대 이상으로 싸워주는군. 내가 끼어들어봤자 거슬리기만 했겠지. 그새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군. 저자들의 영향일 테지. 필요했던 머릿수는 맞추었다. 뭐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죽여도 될 것들이었어. 이것도 저들의 입김이 닿아서 생긴 일인가 보군. 그보다 오히려 살아남은 이 선장과 선원들을 환대해줄 생각은 하지 않는 건가, 퀴케그? 이 고래를 죽일 수 있는 심장,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백화 현상 점점 더 진행되어 버려서 이제는 정말로 거치적거리는군. 심장에 가까워질수록. 하지만 너희는 아까부터 전혀 변함이 없어. 그리고 계속 거슬렸던 이 소리, 이 머리통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해. 그게 뭐지? 역시 이 방법도 실패군. 훌륭해. 스톱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 응? 저 선원을 발로 차서 밀어 넣었지. 오른쪽 길은 아니었고. 이대로 목숨을 구걸할 셈이냐? 그 창백한 악의 고래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종말에 가까워질 텐데, 그걸 우리 손으로 부술 수 있는데 그걸 내버려두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냔 말이다. 지금까지 희생한 선원들은 개죽음이 되어버리겠군. 맙소사. 죽는 게 아니다. 나는 선원들에게 죽음을 명령하지 않았다. 죽지 말고 위대해져야지. 그 머리통은 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군. 마치 고래들 같아. 그래, 나는 내 선원들을 희생시켰다고 할 수 있겠지. 아마 저기 어디선가 인어들이 되었거나 운이 좋으면 산성에게 녹았을 테고. 난 이 심장을 내 신체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가 지나온 췌장의 구조는 길고 끝도 없이 복잡해. 그리고 우린 팔다리가 녹아버리면 너희처럼 되살아날 수 없어. 심장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수를 계산해야 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나? 심지어 나는 그들이 죽기 직전까지도 그들의 자긍심과 위대함을 일깨워주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죽을 수 있도록 돕기까지 했지. 저들은 나와 맹세로 묶인 몸이야. 창백한 고래를 잡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각오하겠다는 약속. 이스마엘, 그렇지 않나? 이제 우리는,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 조각. 이 해부는 누구도 못 속여. 네 머리통에 들어. 백화 현상을 중화시키는 황금색 조각의 일부야. 내 말이 틀렸는가? 그래서 인어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지. 우리는 앞으로 모든 걸 바친 최후의 싸움을 시작하러 갈 것이다. 세상과 도시의 모든 악의 근원 그 자체인
이 창백하고 증오서린 고래의 심장에선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지. 그리고 명백하게 이들 중 제일 전투 경험이 떨어지는 건 너고. 그렇다면 만약 도중에 네가 죽어버린다면 네 나머지 선원들은 어떻게 되지? 심장을 터뜨리지 못한 채로 네 숨이 비루하게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냔 말이다. 네 선원들은 물론 우리 선원들까지 수시간 내로 이 너꼴이 되어버리겠지. 네 머리통의 금색 조각을 내게 바쳐라. 그렇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곳에 남아있는 모두를 밖으로 내보내주도록 하겠다. 하나의 희생만 있으면 모두가 안전하게 밖으로 갈 수 있어. 마지막으로 남은 불쌍한 선원들까지 남김없이. 그럼 이대로 심장을 찌르지도 못한 채 다 같이 인어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는 말인가? 너희 모두 여기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저 시계 머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삶의 목적인가? 밖으로 어떻게든 나가서 다들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던가? 뻔하겠지. 목숨을 구걸하는 호소인가? 조용! 닥쳐봐. 지금 제일 중요한 순간이니까. 보이나? 이것이 심장이다. 창백한 고래에게 삼켜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 이것이 창백한 고래를 살아 숨쉬도록 고동치게 하고 악을 뿜어내게 하지. 이것 봐, 또다시 악을 뿜고 있어. 또다시, 또다시, 또다시. 그래, 내가 선원들을 모조리 죽음으로 이끌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지? 이 고래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내가 아니었으면 저들은 일찌감치 인어가 되어서 이곳을 헤매다가 죽었을 텐데, 목숨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주었던 보답을 목숨으로 갚았을 뿐이야. 내가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으니 그 감사함을 돌려받았지. 아무 목적도 없는 그 하찮은 삶에 살고자 하는 뜨거운 불을 지펴준 건 언제나 나였다. 너희가 빛을 잃은 죽은 눈으로 내 배에 탔을 때 그저 방향 없이 표류해가는 뗏목들보다 더 비참한 꼴이었지. 나는 쓸모없는 너희들을 모아서 비코드호에 태우고 삶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다. 모른다. 아니, 관심도 없다. 내 배에 탄 순간부터 그들은 고래를 잡는다는 목표만을 가졌어야 한다. 아니, 오히려 네가 알고 있지 않은가? 저들은 마음이 약해 빠졌다는 걸. 얄팍했기에 먹혔고 나약했기에 휘둘려진 거지.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바로 자신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저걸 악이라 선포했으며 그게 내 법령이자 가치관이며 종교이자 신념이다. 내가 죽으면 세계도 죽지. 그렇다면 내 삶과 존재 방식이야말로 세계 그 자체다. 내가 정한 거야. 누구도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도 살아가 주지도 않아. 너희들 누구라도 부러지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 내게는 선과 악이 선명하다. 누구보다 잘 알지. 그래서 휘둘릴 일도 없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결코 부러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전할 수 있지. 난 절대 의심하지 않을 세상의 선과 악을 정하고 너희들에게 새겨준 거다.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아, 부딪혀 와 봐라. 너와 나의 세계를 충돌시켜 보자고. 누구의 악이 그토록 억세고 강할지 대결해 보자.
내가 항해하는 길엔 언제나 하얗고 탁한 자국이 남겨진다. 선원들의 기회를 내가 빼앗았다? 틀렸어. 그들은 내가 남긴 자국을 보며 자신들의 방향을 내게 맞춘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으니까, 한없이 약하니까. 불확실한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길을 잡아주는 거니까. 마지막 남은 내 선원들 어딨지? 내 명령을 따라라. 이놈을 추격해! 모르겠나? 이들은 이미 에이헤브다. 내 증오를 자신의 증오로 여기고 내 원수를 자신의 원수로 여기며 그 무엇도 거역할 수 없는 나의 작살. 스탑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마엘 씨. 핍은 그렇게 말했을 거다. 이 녀석은 스스로의 죄악감에서 도망가기 위해 마음을 으깨어 내게 붙었지. 어린애를 괴롭히지 마라, 이스마엘. 나를 봐라. 부러진 마음으로 도망온 녀석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해 죄악감을 지워주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차라리 네가 핍 대신 노를 젓지 그랬나? 너의 탓이군, 이스마엘. 이런데도 내가 악인가? 어리석군, 어리석어, 이스마엘. 스타벅은 가장 먼저 무릎 꿇은 놈이다. 1등 항해사는 결국 선장의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선장은 우리를 목적하는 곳에 닿게 해줄 거라는 안일함으로 스스로 눈을 가린 놈. 네가 이 녀석이 옳게 바라보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그때 부러지지 않게 도왔어야지. 네 탓이군, 이스마엘. 다 너로 인해서다, 이스마엘. 네가 이것을 깊게 파묻힌 마음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도 네 탓이로군, 이스마엘. 똑바로 봐. 너가 되지 않기 위해 기껏 버티고 만들던 믿음이 무너져서 하얗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도수를 몬다. 이 도시를 몬다. 나는 이것의 심장을 움켜쥐어 악의 뿌리를 끊어낼 것이니. 기어코 마지막 나는 선원들까지 다 죽였나? 남김없이. 그래, 이제 너는 나와 같아졌군, 이스마엘. 우리 둘 다 누군가를 죽여가면서라도 그 끝에 있는 것을 손에 쥐기만 한다면 그래도 마땅하다 생각하지. 그것만 죽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거라고. 하나 더 말해주자면 뱃머리를 청소하라고 걸레를 쥐어줄 때 징징거리지 않을 소부도 있겠지. 외다리로 이 딱딱한 육지를 걸어다니는 시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괴팍한 노인이다. 고래는 경이롭고도 신비로운 괴물이지. 만나면 모두가 도망치기 바쁘지만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웃어댄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도 이 배 위에서 항해하다 보면 에이티오페 구급 해결사 자격증이 나오지. 내 심장을 부수고 내 머리에 구멍을 뚫어라, 이스마엘. 에이헤브는 영원히
Take time, clear cut. Your evil's predefined. 선장도 아닌 네가 자기의 나침반을 말해. 뭐? 너 무슨 짓을? 어? 왜? 왜? 나를 때렸어야 해. 그 작사는 나를 켜놓았어야 해. 어째서 내가 왜? 창백한 고래를 찾아야 해. 모두 눈을 지켰다. 소리 질러라. 작살잡이 작살을 단단히 묶어 저 타수는 선박을 돌려라. 1등 항해사는 돛을 펴 노를 저어라. 세상 모든 악을 뽑아내는 그 창백한 고래가 있는 곳으로 나의 항해사들이여 초랑을 그딴 식으로 날 내려다보지. 나는 에이헤브다. 나는 보이지 않나. 아직도 그럴 리가 없다. 계속 추적해야 해. 샅샅이 뒤져 에이헤브를 비웃으려고